3년간의 학창 시절을 마치고 학교를 떠나는 시간. 그 마지막을 축하하는 졸업식입니다. 한 명 한 명 호명될 때마다 졸업생들은 힘껏 환호성을 지르고 학부모들은 졸업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3년 내내 이 학교를 오갔던 김애심 씨도 함께했습니다. 친구들과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3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버스 타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또래 친구들이 굉장히 진지를 많이 위해줬어요. 잘 챙겨줬고. 학교를 떠나는 시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아들과 함께 돌아서는 김 씨.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졸업 이후 대학 진학과 취업의 설렘은 이들에겐 이미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 학생과 부모에게 졸업이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일주일. 지적장애 1급 김진재 씨는 늦게 학교를 다닌 탓에 올해 20살입니다. 졸업 이후 진재 씨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는 것. 어머니는 진재 씨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오전에 아들과 함께 잠시 작업장을 다녀왔지만 진재 씨가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도중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진재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극소예요. 극소도 조금만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다 이러면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10개를 다른 사람은 100개 만들면 우리 진재는 10개 만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상이나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어도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밥을 챙겨 먹고 옷을 입는 것까지 전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한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두운 공간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도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이고, 집에 혼자 있다 그러면 텔레비 보거나 안 그러면 뭐 냉장고도 안 뒤지고 있겠죠. 냉장고 먹을 거 없으면 냉장고 문짝이 부서질 수도 있을 거고. 가정 살림에 보태려고 김 씨는 시간제 일을 해왔지만 아들 진재 씨의 졸업 이후 이마저 포기했습니다. 도우미 선생님이 집을 방문해 진재 씨를 돌봐준다고 하지만 하루 4-5시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성인이 된 남성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집 밖에 나와 사람들과 소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학교처럼 또래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집 주변 15km 안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21살인데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탄 친구가 있다 치자 그러면은 같은 친구니까 휠체어도 뒤에서 밀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설령 주간보호시설을 찾는다 해도 실제 입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김해의 한 주간보호시설. 이 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곳에서 교육과 치료를 받거나 체험활동을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소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정원을 늘리려면 사회복지사가 그만큼 더 필요한데 국비 지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인원을 확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김해 지역 주간보호시설 4곳 모두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입소 대기자 수만 해도 4곳을 통틀어 100명에 이릅니다. 졸업 이후 주간보호시설에 바로 입소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 기관마다 한
작게는 30명에서 한 50명까지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그 대기 인원들이 해마다 30-40명씩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현재 경남의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은 12,000여 명. 주간 보호 시설, 직업 재활 시설 등 주간에 가 있을 수 있는 시설은 모두 83곳으로 전체의 20% 인원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400여 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있어 시설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난 2015년 말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통과된 지 1년도 넘었지만 고교 졸업 이후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설치에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학부모들은 사비를 들여 보호시설을 짓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이 건물이 상가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노유자 시설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지적 발달 애들 또 이런 그 주간 보호소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장애인 단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상가 사무실. 학교를 마친 발달장애 학생들이 모여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그림 그리기에 열중입니다. 이곳은 주간보호시설은 아니지만 16명의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 수영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다양한 공간에서 체험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월요 같은 경우에 저희 이용자들과 체육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점핑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요일에는 기체조를 하면서 얘들이 신체의 모든 부분을 자극을 통해 가지고. 학교는 안 가요? 학교 갈 때는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간 활동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를 변용해 새로운 주간 보호의 개념을 만든 겁니다. 활동 보조인 서비스는 도우미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 반드시 1대1로 이뤄져야 했지만 주간 활동 서비스는 한 명의 도우미 선생님이 최대 4명의 학생을 돌볼 수 있도록 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1대1 서비스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에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38%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보이더라. 그래서 국가는 100시간의 서비스를 줬을 때 92만 4천 원을 제공하는데 1대4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6,24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절약된 예산으로 도우미 선생님의 집, 수영장, 체육관 등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간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니 활동 시간에 취업 교육과 훈련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취업할 곳에서 직접 교육을 받는 방식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원 등에서 현장 직업 교육을 받는 발달장애인은 4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시설 중심으로 발달되어 온 우리 복지 서비스를 이제는 좀 탈시설 개념도 도입을 하고 문화 향유권이라든지 지속적인 교육의 권리라든지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현되는 서비스를 해보자.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현장 직업 교육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확대하려면 발달 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사회적 기업 수가 확대돼야 하고 기업도 지속적인 수익이 나야 합니다. 창원에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경남 최초로 오케스트라단을 결성해 관공서 등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단원이 한 곡을 연주하기도 버거웠지만 6년 만에 누적 관객 7만 명, 한 해에 20번 넘는 공연을 펼치는 어엿한 오케스트라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연 수익금만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자 최근에는 커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우선 구매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이 생산하시는 이런 커피 관련한 곳에 저희 물건을 꼭 구입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많이 찾아서 커피를 만들고 포장하는 일을 직원 4명이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사업과 제품을 선택한 덕분입니다. 다른 애 같은 경우는 포장을 또 잘하는 애가 있고 일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계량을 또 잘하는 친구가 있고 다 이 적성에 맞는 일을 지켜보니까 이게 일의 능률도 훨씬 더 올라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걸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저희가 직접 커피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아 이 기업은 4월쯤이면 4명인 고용 인원을 19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분들이 왔을 때 제일 잘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분의 강박증이 있으면 그 강박증을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많이 준비도 많아야 되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많이 세워줘야 됩니다. 전국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수는 14만 6천여 명. 이들 가운데 20%도 안 되는 2만 3천여 명만이 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집에 머물면서 평생을 가족들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학부모의 꿈은 본인들이 없을 때도 자식들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집안에만 가둬둬가지고 무덤 화를 시키지는 말자. 그래도 숨 쉬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뚱이처럼 강아지처럼 저렇게 묶어두고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 가족들의 짐을 덜게 해주자는 간절한 외침은 아직 우리 사회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상당수가 지원 제도가 나은 선진국으로의 이민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한 거를 배제해 놓고라도 주간보호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이나 복지법인이 아니면 위탁을 못 받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보호가 확대되기가 참 어려운 지점이 있죠.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보호는 개방된 공간에서 비장애인과 차이 없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섬세하게 이 친구의 니즈가 뭘까 생각을 해서 그거를 교육으로 이끌어주고 진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자립화를 하고 나중에는 이게 일로도 같이 승화될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우리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